안녕하십니까. 평택센트럴MT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권 분석을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갈비집, 삼겹살을 한번 상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평택이니까 평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상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 분석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상권 현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로 한번 시로 검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구인에서 들어갔습니다. 노구인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택시로 한번 검색해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권 현황에서 업종을 선택해서 오늘은 뭐다? 갈비 삼겹살이다. 확인 누르고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매출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전 이동이 3,250만원, 용이동이 2,540만원, 비전 1동이 1,587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 한번 볼까요? 고덕 신도시는 2,942만원, 광동은 1,510만원, 지산동 2,129만원, 송북동 2,9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비전 2동이 3,256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유동인구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동인구는 비전 2동이 6,000명, 신평동이 6,200명, 또 비전 1동이 10,000명, 고덕면이 12,000명, 비전 2동이 유동인구가 적은데 그래서 매출이 제일 높았습니다. 매장이 갈비와하고 삼겹살이 매장이 얼마나 많냐. 비전 2동이 17개, 신평동이 35개, 비전 1동이 32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덕은 16개. 여기서 인구는 적은데 매출이 높다. 인구가 적은데 매출이 높다는 것은 목적성 소비가 높은 거죠. 유동인구가 적은데 매출이 높다. 네, 아까 비전 2동의 매출이 제일 높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러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포수가 많아도 매출이 높다. 그것은 그쪽이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런 갈비나 삼겹살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상권 현황은 여기서 보고 다음으로 간단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비 삼겹살 선택을 하고 비전 1동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전 1동은 월 매출이 1,572만이었죠. 상권 현황하고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다시 중복됩니다. 그리고 선택 업종 수는 32개 있습니다. 비전 1동이죠. 평택시는 342개, 경기도가 7,192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매출 정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우만 2동은 매출이 4억 1,815만원, 상당히 매출이 높네요. 과천은 1억 9천, 1억 4천, 1억 3천 이렇게 됩니다. 일일 평균 유동인구가 10,000명. 비전 1동 유동인구가 많은데 매출은 꽤 높지가 않네요. 비전 2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출이 가장 높았죠. 여기가 전년 대비는 43%가 높았고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13%다. 이거 2001년 7월 기준입니다. 아마 7월이 코로나가 많이 유행돼서 매출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전년도에 비하면은 매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선택 업소 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7%가 줄었어요. 전월 대비와 같은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매장이 많이 문을 닫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이제 매출은 많이 올랐으니까 매장이 문을 닫은 만큼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동 인구는 비전 1동보다 비전 2동이 적었는데 매출은 훨씬 높습니다. 이동 인구를 보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 이동 인구가 많았고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비 삼겹살을 선택하고 상권 분석을 아까 비전 2동이 가장 매출 많이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는 지역이 조금 넓다고 할 수 있겠죠. 편의점은 한 100m, 200m지만은 갈비는 지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수가 19년 12월 달 선택 영역이니까 비전 2동이죠. 비전 2동이 2020년 12월보다 2021년 6월 달이 줄었어요. 두 개가. 평택시도 이렇게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많이 문을 닫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업력 현황입니다. 업력은 점포 운영 연수죠. 이게 5년 이상이 53%,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2020년 12월, 5년 이상, 그리고 51%, 3년에서 5년 사이가 23%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분석. 여기는 합정동이죠. 합정동인데 처음 1898만 원 월 매출이 있었고 2021년 6월보다 2020년 7월이 매출이 많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이 매출이 높았고 2001년 7월이 매출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출의 현황 추이를 통해 업종의 계절적 변동성, 성장성 등 판단할 수 있으며 업소 수와 변화 추이와 비교하여 경쟁관계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매출액은 그 카드사 가맹점 매출 현황을 기반으로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결제한 사람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끼리 가면 엄마가 결제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또 그걸 또 반영을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시기별 매출 특성은 갈비집인데 우리가 선택 업종이죠. 2020년 7월 기준 주중이 주말보다 높았고 요일로 봤을 때 14.9%, 목요일날 가장 매출이 높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시간은 17시, 21시 그러니까 5시부터 9시 사이에 가장 매출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요일별로 보면은 아까 보이죠? 18.2 금요일날 금요일날이 가장 매출이 높았네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를 쉬어야겠다 그때는 어느 때 쉬어야 되냐? 일요일날 휴무일로 일주일 하루를 쉬한다면 일요일날이 제일 매출이 작기 때문에 일요일날 쉬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인지 토요일날은 빡시게 장사를 해야겠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압도적으로 5시부터 9시 사이가 가장 매출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매출별 고객들의 어떤 비율입니다. 남녀. 여성보다 남자가 많았고 또 연령대를 봤을 때는 40대 가장 많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나오죠?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30대. 자, 여기 보면 인구입니다. 유동인구가 쭉 계속 감소하고 있는 20년 8월보다 20년 7월보다 21년 7월 1년 사이에 인구가 많이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인구나 나이대를 보고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상권에는 이게 가늠이 되죠. 무슨 40대 50대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유행하는 그런 점포를 열어봐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금요일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소득도 알 수가 있고 지역 분석, 의료복지, 병원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교통시설이 있고 터미널이 있죠. 금융기관, 의료복지, 대형 학교는 유치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 하나 있고 유치원도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평동에 관한 평점은 3등급인 46.1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등급인데 3등급 정도니까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성장성은 11.9, 안전성 9.8, 영업력 4.9, 구매력 11.1, 기획력 8.4%.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권평가 지수는 48.8, 46.1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5.5 하락했으며 분석 지역은 성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 그러면 매출은 높은데 점포수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어느 특정 점포가 몰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 몇 개 있어요. 지난번 시간 말씀드렸죠. 갈비집도 그래요. 무슨 명인사 갈비 이런 거 보면은 점포수가 줄는데 어느 한 업종이 엄청 잘 돼요. 그러면 매출이 엄청 높아요. 근데 점포수는 준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어떤 갈비집을 차리러 들어갔을 때 성공할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왜냐하면 큰 업체가 몰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업체를 이길 수 있냐? 그거는 자신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상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상권 분석을 했을 때 뭐 어디 못방하는 업체도 없고 뭐 골고루 장사를 하더라. 그런데 객단가가 그렇게 또 높지도 않고 내가 준비한 아이템하고 이렇게 현장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더라 했을 때는 해볼만 하죠. 그런데 뭐 거기에 보니까 객단가가 상당히 높고 내가 준비한 아이템은 객단가가 낮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상권에 갈비집들이 있는데 객단가가 전부 좀 낮더라. 근데 내가 준비한 아이템은 객단가가 높아서 경쟁력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조금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박 가게를 가보니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가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 집보다 내가 더 훨씬 자신 있다. 이러면은 한번 승부를 걸만 하죠.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 시스템을 보고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현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동인구도 내 가게가 유동인구가 좀 필요한데 유동인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전에 이런 조사를 하면은 훨씬 더 장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은 카페를 창업한다는 가정하에 상권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갈비, 삼겹살을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상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접어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슬슬 창업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보지 않고 장사를 했다가는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까 필히 창업을 하신 분들은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을 더 공부하셔가지고 내 경험과 이 데이터를 같이 접목해서 창업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